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이제 달력을 한 장 넘기면 바로 6월의 첫날,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지역민분들께서는 각 지역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시기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월 1일 지방선거 순창군수 후보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소속 최영일 후보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토크 함께 해주시는 안병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가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기 전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고요. 민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당에서는 당초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후보자의 정체성, 당에 대한 기여도, 당선 가능성, 의정활동, 도덕성을 계량화, 수치화해서 정량 평가해서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선을 배제시킨 이유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안 돼. 순수하게 정성평가만으로 후보자를 평가를 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무소속 출마 이후에 우리 순창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변함이 없다. 당에서 후보자를 평가할 자격 없다. 우리 순창 군민이 최영일 평가하겠다. 그래서 순창 군민 군수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후보자님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사실 군의원을 거쳐서 전북 도의회에 입성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출마를 결심하고 공약사항을 정리하시면서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장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인데요. 어떻게 하면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장류가 대내적으로 아니면 자그마한 틈새 시장을 노려서 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순창을 대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순창군이 많은 관광지를 개발해 놓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른 1박 2일 체류형 관광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창을 찾을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1박 2일 코스를 만들어서 다시금 우리 순창의 관광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을 짜놓고 있습니다. 공약 중에서 보면은 좀 특이사항이 경천하고 양지천을 순창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전략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순창읍이 살아야 순창이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영일을 군수로 뽑아주신다면 경천과 양지천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준비를 해오셨군요. 이게 지금 순창군청이고요. 순창군청을 앞을 가로지르는 것이 경천. 여기가 읍사무소인데 읍사무소 앞을 가로지르는 것이 양지천입니다. 그런데 물길만 내놓고 제2예방에만 추진하다 정비에다 놓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 친수 공간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 다음에가 두 하천을 구획별로 나눠서 마을 주민들한테 관리하게끔 해서 일자리도 만들겠다. 그리고 꼭 봄이든 가을이든 지역 축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공약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공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내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이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창군은 구인난이 클까요? 구직난이 클까요?
구인난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골일수록 더 네,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구인난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첫 번째로 지역에 젊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근로 의욕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에게 20세부터 39세까지 종잣통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근로 의욕을 높이고 2, 3년 후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보자. 있던 집토끼를 잘 지키자. 산토끼를 잡으러 가기 전에. 이게 첫 번째고. 우리 순창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12년 동안 귀농귀촌 통계를 보니 약 8천여 명의 귀농귀촌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에 다행히 인구 유입 정책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일환으로 순창형 전원 마을로 50호씩 10개 마을 500호를 공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우리 출생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것은 귀농, 귀촌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은퇴자 중심의 순창형 전원마을이 꼭 필요로 하다.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후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의 공통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인구를 어떻게 늘릴 거냐라는 건데 또 하나의 방법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관계 인구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창에 살지 않더라도 순창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즉 관계 인구가 확보돼야 그 사람이 결국 순창으로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제 구성하고 공약 계신가요? 중에 하나가 141촌이 있어요. 그 이유인 즉은 우리 순창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순창도 오고 그리고 순창 사람들과의 인간적 유대관계도 맺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정의 핵심 지표로 141촌을 확대해서 관계 인구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고향 기부제가 기부를 한 만큼의 10% 세액공제도 되고 또 그 기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30%까지는 농산물로 되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41촌과 더불어서 고향 기부제는 반드시 필요로 하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후보님 정책 중에 또 특이할 만한 게 농업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네, 있어요. 네, 네. 뭐냐면 우선은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농민수당은 60에서 200만 원을 늘리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이 부분과 함께 가격 안정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어떻게 이것들 만들어갈 것인지 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단숨에 내년부터 200으로 상향 조정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군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60만 원이던 것을 2023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2024년도에는 150으로 그래서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200만 원으로 상향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인데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산물이 최저임금으로 떨어졌을 때 생산비만큼은 이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급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의지의 문제이지 저는 예산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난 2년 동안 지역 상권이 굉장히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라든지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매출을 좀 비교해봐야겠다. 그리고 정부 추경과 맞물린 결과를 놓고 우리 순창형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살리겠다. 저는 순전히 이건 헛구어다. 실질적인 방안을 내놔라. 전통시장이 장사가 되려면 사람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장사가 잘 되게 만들 것이냐. 이게 방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는 복흥면과 쌍치면에 약 4천여 명의 인구가 있어요. 이분들은 99%가 생활권이 정읍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 이분들은
정읍시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어찌됐든 지역의 단체, 연민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월 2회씩은 우리 순창 상품 사랑권을 가지고 장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관광산업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후보가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창의 무기, 순창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순창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4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980년대 전국 최초의 국립공원인 강천산,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운영 중인 산림박물관, 그 다음에 최근에 개장한 용골산 하늘길, 그 다음에 적성면에 위치한 출렁다리. 근데 과연 우리가 이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많은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쓰는 돈에 대한 낙수 효과가 얼마큼이나 되느냐, 저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기존의 강천산을 찾는 입장료를 3,000원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반드시 기존의 3,000원은 세일 수입으로 포함을 시키고 5,000원을 더 받겠다. 그 5,000원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겠다. 그래서 그 5,000원으로 우리 순창에 농산물을 사가든지 국밥을 한 그릇 먹고 가라.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각종 나무를 뜯어갖고 나와가지고 그 돈이라 쓰고 가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저는 분명히 아까 1박 2일 체류형 관광지도 말씀하셨고 우리 지역에 최적지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정말로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하고 그래서 주 타겟층을 우리 전라북도 뭐 도민도 좋겠지만 전남북 광주 쪽에 있는 분들을 주 타겟층으로 해서 여러 우리 관광 분야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전문가도 협의를 했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도 있고 개발만 하면 정말로 새로운 순창의 1박 2일 체류형 관광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출산율이 아무래도 낮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육 강화 그리고 또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 순창구는 15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13개 학교가 60명 이하인 학교예요.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한 반에 한 명이 있고 2명이 있는 학교에다가 자녀 혹시 입학시킬 자신 있으세요?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성이에요. 그 학교에 학생이 11명, 12명 있으면 한 반에 1명, 2명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유지들이나 지역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결사 반대 학교 폐교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결국은 그 학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학교를 한 3개의 학교 정도를 모아서 공동교육과정을 한번 시켜보자. 다시 말해서 그 3개의 학교의 1학년들을 모으고 3개의 학교의 2, 3, 4, 5, 6학년들을 모으면 적어도 한 반의 아이들이 5명, 많게는 1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보고 실제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학교도 살리고 또 작은 소규모 학교의 경쟁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 것이 이 공동교육과정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해보고 두 번째로는 그 학교들이 그럼 지속 가능한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라는 데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 이 시점에 아주 많이 늦었지만 다음 교육감이 정책이 바뀌어서 무조건 이런 무슨 학교에 10명도 안 되고 15명인 학교를 유지시키자. 다 통합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의 허점 학교는 하나씩 남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농촌 유학을 고민해보자. 굉장히 어렸을 때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이라도 좋은 자연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그런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모들이 가장 어렵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정주 여건. 네. 내가 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오신 어머니나 아니면 할머니 그분들한테 일자리까지 마련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다양한 교육 정책을 듣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사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복지인데요. 후보님도 다양한 걸 말씀하셨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공일자리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공공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되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할지 좀 이것 좀 짚어주십시오. 지금 사실상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노인 어르신들을 부려먹자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한 달에 열흘에 3시간 27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북권에 위치한 무주, 진안, 장수, 임실과 똑같이 일자리를 3,000개로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수를 다른 군같이 빌려도 크게 예산에 버거운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복지와 관련된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우리가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또 어르신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부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이런 투명한 군정을 하려면 열린 군정이 기본이다. 네네.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순창이 발전하려면 순창만의 능력, 돈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 돈도 끌어와야 하고, 사실 무소속의 야당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자신감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전폭적으로 늘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분야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열린 소통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시로 각 분야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 내지는 가려운 것들을 직접 예산 내지는 정책을 통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가 이제 예산 확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의 구조는 순창군에서 어떤 사업을 입안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 간의 다이렉트 예산은 없습니다. 반드시 전라북도 관련 소관국을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자, 그럼 전라북도 도청 내에 최영일 후보만큼 거미줄 같은 인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예산 확보의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자리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중앙 예산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많이 확보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세출 예산 구조라고 한다면 저는 1조 원이 돼도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국가 예산은 공짜가 없습니다. 다 지방비를 부담하고 남는 가용 재원, 즉 자주 재원, 우리 순창을 위해서 순창군수가 경제, 농업, 문화예술 예산 이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국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예산이냐? 그런 예산은 안 줍니다. 우리가 남는 가용 재원을 갖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일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말 선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전해주시죠. 사랑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최영일이는 한다면 했습니다. 최영일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그리고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기호 4번 최영일이를 선택해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꼭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 정말 지역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자, 우리 지역민분들께서 과연 지역의 비전을 누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서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